이범석 청주시장이 꿀잼 도시를 표방하면서 행사를 많이 개최했는데 시장 선거를 도왔던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식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충북 도립 파크골프장 졸속 추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이 운영 예산을 먼저 신청했는데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개막됐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도 막을 올렸는데 대규모 엑스포가 잇따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꿀잼 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는 이범석 청주시장 취임 이후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상당수를 시장 선거를 도왔던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들이 입찰 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입니다. 김영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사흘 동안 청주 무심천 일원에서 열린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축제입니다. 축제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1월 축제를 기획하고 행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공모에는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담당 팀장이 특정 업체에 문자를 보내 제안서에 담아야 할 주차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또 다른 업체의 입찰 금액을 알려주는가 하면 심사위원 명단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시정 질문에 나선 박승찬 청주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청주시의 관광과 한 팀장이 업체한테 심사위원 명단 보내달라. 그래서 그중 일부를 심사위원으로 뽑아서 그 업체가 하필이면 또 당선이 됩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전에 알려주고 그랬다는 건 부적절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해당 업체는 꿀잼 사업인 물놀이장 운영업체 심사를 앞두고 소통보좌관을 통해 심사위원 명단을 요청하는가 하면 심사 방식을 알려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측근들이 아직도 청주시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측근이라고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여튼 청원생명축제나 초정약수축제 같은 청주의 대표 축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박 의원은 업체를 선정할 평가위원 모집 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모 업체는 평소 관리하던 교수 등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만 원 정도의 사례도 오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 최대 축제 청원생명축제 제안서 평가위원을 보시면 여기도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친목회 구성원 중 상당수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갔고요. 시민사회단체도 이번에 드러난 의혹이 일부 공무원의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꿀잼 사업의 경우에는 이범석 시장이 사실 임기 내내 굉장히 가장 크게 주목하고 강조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과정도 이루어져야 하고. 또 청주시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모든 의혹 해소가 어렵다며 경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외 버스터미널 민간 매각안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주시의원 22명과 무소속 임정수 시의원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외한 시외 버스터미널 민간 매각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시외 버스터미널 졸속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시의회 본회의 직권상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사업 찬성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매각을 늦출 수 없다며 시외 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립 파크골프장 건설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인 축산시험장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달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가 올린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충북 도립 파크골프장입니다. 만드는데 47억 원이 들었는데 충청북도는 올해 인건비와 운영비 1억여 원을 2회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속전속결로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려고 보니 정작 파크골프장 운영 근거가 될 조례는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도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유례 없는 예산 신청에 도의회 상임위원들은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17대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청북도만 근거조례 재개정하기도 전에 예산을 먼저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제도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먼저 통과시켜주면 오는 10월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준공되는 게 예측이 돼서 문제점은 없는지 시장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가 검토됐기 때문에 그때 요구를 드렸는데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 관련 예산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례 없이 예산을 통과한 전례가 없고 예산을 주더라도 위탁업체를 구하려면 연내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뭐가 그리 급하길래 절차를 어겨가며 무리해서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축산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추진됐지만 정작 이전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면서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축산시험장 이전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도립 파크 골프장은 사실상 행정의 기본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현 부지를 확장하는 2단계 사업용역 예산 10억 원은 이번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다음 주 도의회 예결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12일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마감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19,000여 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까지 신청자는 대상자의 98.7%인 156만 2천여 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365명을 포함해 19,000여 명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옥천군이 99.4%로 신청률이 가장 높았고 단양군이 98.5%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지급액의 71%인 2,220억 원은 이미 사용됐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어젯밤 개막됐습니다. 그동안은 전문가와 영화광 위주의 영화제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밝고 가볍게 대중에게 더 다가가는 영화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년과 크게 달라진 영화제를 이승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21회 제천국제음악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제천 비행장을 주 무대로 바꾼 영화제는 홍보대사인 강하늘의 멋진 모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유승용과 조우진, 전미도 등 유명 배우들이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올해 제천영화음악상은 영화 그랑블루와 레옹, 제5 원소의 음악을 만든 프랑스 작곡가 에릭 세라에게 주어졌습니다. 4명의 연주자가 불협 화음 속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아낸 프랑스 감독 그레고리 마뉴의 뮤지션이 개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D'abord, j'ai un peu peur et je suis très curieux de ce que ça va donner. Parce que ce film, on n'en a pas parlé jusque-là, mais c'est aussi et peut-être d'abord une comédie. 1년 만에 다시 음악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배우님들도 보고 그리고 영화도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매년 왔었는데 그때는 비도 오고 그래서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아주 좋네요, 날씨가. 올해로 21번째 성년이 된 영화제는 대중 친화적인 영화제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음악 영화에서 영화 음악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음악 영화 제작이 한정적이고 대중들의 선택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모든 영화가 갖고 있는 영화 음악으로 폭을 넓히고 접근도 쉽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편향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다채로운 영화들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업영화관이 없는 지역 특성상 옛 영화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영상미디어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등에서 영화를 보도록 했습니다. 또 개막식과 원썸머나잇 공연 등을 시내인 제천 비행장으로 옮겼습니다. 의림지 솔밭공원에서 캠핑하며
영화와 음악을 즐기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청풍호반에서 비행장으로 옮긴 결정에 대해 영화제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중들과 호흡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젊은 분들 그리고 또 올드 팬들 이런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영화제는 35개 나라 134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전문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21살이 된 제천 영화제의 변신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특히 9월에는 대규모 행사가 많은데요. 어제 청주 공예비엔날레와 괴산 고추축제도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가을 축제 서막을 알렸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세상 짓기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11월 2일까지 무려 60일간 역대 최장 기간 열립니다. 72개국 1,300여 명의 작가가 2,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공예가 인류의 삶과 그리고 일상, 그리고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에 갖고 있는 지역과 공동체를 드러내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의미에서 지난 봄 불길이 휩쓴 경북 의성군의 사찰 고운사에 새까맣게 탄 채로 남겨진 기와와 나무가 전시장에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마른 잎으로 채워진 산길을 거닐자 수많은 지팡이가 나타납니다. 불에 타 생명을 잃었던 나무를 지팡이로 재탄생시킨 전시입니다. 산불 난 것을 지팡이로 작품을 만들고 그다음 그 소방대원님들의 노고를 표현한 거기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일본 작가는 도자기를 깨뜨려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간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입니다. 国と国の関係、人と人の関係も全部そこに一つの障壁っていうか境界線が引かれてる。それはもうなくていいんじゃないか。 우렁찬 외침과 함께 빨간 모자를 쓴 남녀노소 200명이 공놀이장에 빠져듭니다. 공을 하나하나 흔들며 황금고추를 찾는 보물찾기 행사인데 괴산 고추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저 고춧가루 2kg를 탔는데 원래 고춧가루 좀 사러 왔는데 대래 타서 안 사도 돼요. 좋아요. 올해로 25회를 맞는 괴산 고추축제도 나흘간의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7일까지 유기농 괴산 가요제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이 펼쳐지고 괴산 11개 읍면에서 올해 수확해 말린 고추가 판매됩니다.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그 면마다 모여주셔가지고 또 고추를 다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대형 국제 행사인 엑스포도 잇따라 개막합니다. 먼저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오는 12일부터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30일간 열립니다. 목표 관람객은 100만 명인데 30개국에서 외국인이 10만 명 넘게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에는 제천 국제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제천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개막합니다. 280여 개 기업과 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대규모 상담회가 열리고 다양한 전시와 문화예술 공연이 30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의 올여름 날씨가 역대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충북의 평균 기온은 25.4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평년보다는 1.8도 높았습니다. 더위가 한 달가량 일찍 시작되고 처서 이후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특히 8월 하순 평균 기온은 27.3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아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 또 청주의 폭염 일수는 1967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44일을 기록했고 열대야 일수는 45일로 평년 11.6일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와 건설사에 테러를 하겠다는 위협 문자가 접수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청주의 초등학교와 건설사에 테러가 시작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경찰에 접수돼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부대 등 130여 명이 해당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위협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테러 위협 문자가 이틀 전 구교에서 전송된 것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청 입구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3일 충주시청에서 열린 주민자치협의회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 뒤 밖으로 나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모 시민단체 대표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자신이 반대하는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충주시가 추진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